자, 2월 1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23,1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요한 날이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의 중요 포커스는 우리가 금리 결정 그리고 FOMC 기자회견에 우리가 주의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이 좀 걱정이 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어제 매매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제 매매는 플래그 패턴 노리면서 2304일 그리고 저항선들 보면서 추가 숏 예약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체결된 게 이 두 가지가 먼저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플래그 패턴을 봤는데 플래그 패턴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플래그 패턴 그 다음에 저항선 이렇게 매수가 진행이 돼서 23104의 숏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3279에 매도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진행이 됐고요. 목표 완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1차 수익 확보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추가 숏 매수도 걸어놨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매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단 작업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포지션 종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수익 확보가 돼서 일단 다 축하드리고, 이렇게 차트로 보면 그냥 숏 진입 여기에서 두 번 했고 1차 정리, 그 다음에 숏 추매 한번 진행을 하고 숏 정리, 이런 식으로 수익 확보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어제 매매 살펴본 거고요. 자, 그럼 오늘 중요한 거, 일단은 가장 중요한 FOMC 금리 결정이죠. 자, 우선 어제 CB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이 CB 소비자 신뢰 지수는 이제 앞으로의 소비자 지출을 예측하는 선행 지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측치보다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자, 근데 뭐 이것들 다 필요 없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FOMC인데, 자, FOMC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일단 첫 번째 포인트 0.25포인트, 0.5포인트, 뭐 대부분이 0.25포인트를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0.25포인트로 가겠다 싶긴 한데 0.5포인트의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확률이 적은 것 뿐인데 만약에 이 0.5포인트가 나와버리면 시장은 정말 많이 패닉에 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0.5포인트 인상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시장은 무조건 0.25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항상 최악을 대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지금 0.25포인트가 선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0.25포인트가 인상이 된다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좋을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중요한 거는 금리 결정이 아닙니다. 금리 결정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다음에 있을 기자회견에서 긴축 종료가 언제인지, 최종 금리의 변화, 그리고 금리 유지를 어떻게 할 건지, 인하 시기,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긴축 종료를 한 3월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0.25포인트 올리고 다음에 0.25포인트 올리면 지금 이 페드에서 말했던 5%의 기준금리가 형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거. 근데 이걸 거의 뭐 확정을 지어버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를 왜 이렇게 선반영을 다 자꾸 시키려고 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만약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은 이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뭐 일단 긴축 종료가 언제인지 이 부분, 그리고 최종 금리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5% 정도 이렇게 5%에서 5.25포인트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보다 기준금리를 더 높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와버리면은 시장은 또 하락을 하겠죠. 이런 부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유지, 인하 시기인데, 자, 시장은 지금 금리 인상의 종료 시점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하는 걸 종료를 했지만 이거를 유지를 계속 한다라고 페드에서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포커스가 자꾸 잘못 틀어지고 있는 게 금리 종료 3월에 한대,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금리 인상을 하는 걸 종료를 하는 건데 그 높은 금리에서 뭐가 온다라고 했죠? 경제 침체.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포커스를 자꾸 어디에만 맞추냐면 금리 인상을 종료한다. 야, 이거만 0.25포인트, 0.25포인트에서 내년 3월에 종료한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경기 침체가 따라올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어제 영상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은행 연체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기가 이제 침체 국면에 이제 도달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말했던 비교성이라고 종료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결국은 0.25포인트, 0.25포인트에서 올라가는 거고 인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유지를 연준에선 계속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유지를 계속 한다라고 하고 인하는 아직 생각 없다. 인하는 아직까지는 뭐 논의 없다. 이런 얘기 나와 버리잖아요. 저는 이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0.25포인트를 올리더라도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설이 있고 나서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저는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장 0.25포인트 하면 사람들이 봐라 뭐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파월이 하는 말들이 다 매파적인 내용으로밖에 우리가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장은 지금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고. 좋은 것만 듣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 연준을 지금 사람들이 안 믿는 건데 연준에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금리 5%대 오래 유지할 거다. 그리고 당분간 금리 인상 이어갈 거고 5% 이상 오랜 기간 금리를 유지할 거다. 이런 식.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왜 제가 기대감을 먼저 가지는 게 좋지 않냐면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다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냥 이건 매파도 아니에요. 그냥 원래 그냥 연준은 원했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건데 시장은 그거를 뭐로 듣냐면 매파적으로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너무 좋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한 번 더 패닉셀이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S&P 500 같은 경우에도 더블탑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죠. 근데 결국은 이전의 고점을 확실히 넘기는 그림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맞고 여기 트랩 하나 만들어주고 추세선 이탈을 해서 트랩 한번 만들어줬는데 이거 다시 밑으로 다시 빠지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을 왜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걸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주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이면 되겠지만 봐봐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더블탑이 아니라 이렇게 더블탑의 느낌이 아니라 더블 바텀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확실한 돌파가 있고 나서 사람들은 제가 여기에서도 어제 채팅방에서도 말했어요. 중요 저항선을 돌파하는 경우가 매수 타점인데 투자 처음 하는 사람들은 내가 팔았는데 올라가면 뭐합니까? 내 그때 괜히 팔았다. 뭐 기회 놓친 것 같다. 왜 저점 안 알려줬나? 말씀드렸지만 바닥 잡는 거 아무도 못하고요. 추세가 나와야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저항 돌파를 해야 매수 타점을 노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인데 만약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사겠죠. 근데 사람들은 너 때문에 기회 이거 놓쳤잖아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를 잡아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투자를 하면은 여기 있는 기회만 놓쳤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위에 올라가는 그 기회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여기서 산 사람들 여기에서 다 팔았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투자라는 건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추세를 보고 저항 라인 돌파하고 여기 봐요. 더블 바텀 들어가면 여기 입장 가격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저는 24K 뚫는 거 아닌 이상 매수 안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걱정해야 되는 부분 중에 뭐가 있을 것 같냐면 일단 이런 자료가 있네요.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약세장에 진입할 거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이번에 상승을 이끌었던 게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이 컸어요. 그러니까 코인을 어차피 현금으로 산다. 그게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이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이 유통량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거래가 많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서 데드 크로스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량을 우리가 계속 신경을 쓰면서 이게 만약 증가하지 않으면 다시 약세장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제가 계속 말하는 거.
자, 높은 연방준비은행 금리는 높은 실업률과 경기 침체에 대한 선행 지표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금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75년부터 뭐 이제 1985년 이때를 봐도 이 빨간색 이 금리가 먼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이 unemployment 레벨이라고 해서 이제 실업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업률과 여기에 대한 경기 침체 이런 것들 먼저 선행 지표가 금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따라온다.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 이렇게 따라오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따라오고. 그럼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 뒤에 이제 이 unemployment 레벨 같은 경우에도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데 사람들이 이 부분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까지도 좀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클 버리 라고 해서 이제 영화 빅쇼트라고 있죠.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데 2008년 금융 위기 예상을 해서 이제 자산은 엄청 유명해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올라왔던 이 시기가 2000년부터 2003년의 모습이란 게 S&P의 모습이랑 비슷하다. 단기 저점 찍고 이후에 상승을 했는데 하지만 밑으로도 더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났었다. 이때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지금 이렇게 더블탑 만들었어요. 더블탑을 만들고 여기에서 이 라인 돌파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대가 올라왔거든요. 여기에서도. 근데 여기에서 더블탑 만들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환희에 차 있고 지금 이렇게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매수 들어가고 싶어요. 저도 상승장이라는 힌트가 확실하게 나오고 이런 경기 침체나 이런 걱정들이 없으면 저도 매수를 들어가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트윗으로 셀이라고 한마디 또 던져놨네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물론 여기에서 시장이 또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욕을 먹겠죠. 저는 욕 먹는 이유를 모릅니다. 왜 그러냐? 나는 나의 기준이 여기 라인을 돌파해주는 그림이 보이면 매수를 한다라고 했는데 너 때문에 못 샀다 이런 얘기할 건데 그렇게 얘기하실 거면 지금 그냥 사세요. 너 때문에 못 샀다 이런 얘기 하실 거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제 기준으로 이 기준이 확실히 확정이 될 때까지는 저는 매수를 안 합니다.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정리하고 이거 못 먹었다고 아쉬워할 거면 투자 뭐 제가 신도 아니고 모든 거 다 발라먹고 나는 바닥에 사서 난 맨 꼭대기에 팔아야지 안 됩니다. 저 못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아직까지 계속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말했죠. 제가 아직까지도 보고 있는 거 저는 여기 있는 가능성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안 오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세 맞춰서 여기에서 추세 돌파 저항을 했을 때 그 구간에서는 저는 따라가는 매수를 하겠죠. 하지만 그런 모습이 안 나오는 순간까지는 저는 아직까지도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밑에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안 나오고 여기에서 저항 돌파하고 쭉쭉쭉 올라가는 그림 나와주면 좋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시장을 아직까지도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아까도 말했던 거 FOMC 일정이 있습니다. 저 웬만하면 포지션 안 잡을 것 같아요. 선물도 포지션 안 잡을 것 같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점들 참고하셔서 이번 FOMC 대비를 잘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말했던 거 경기 침체 우리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